해외 반응.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의 국가 영웅 플러스 2027년까지 재계약 체결. 외신 보도 극찬 총정리. 베트남에서 잃었던 박항서 아리에 이어 이번엔 신태용 아리가 연일 인도네시아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을 탈락시킨 인도네시아 축구팀은 29일 밤 4강전을 치른다. 축구 변방 인도네시아가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뤄낼지 관심이 쏠린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23세 이하 U23 축구 대표팀은 지난 26일 한국 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과의 2024 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전후반과 연장 120분까지 2-2에서 2로 비기고 승부차기 끝에 11에서 10으로 승리했다. 경기 이후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신태용 감독에 연일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는 신 감독을 극찬하는 게시물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새로운 역사를 만든 인물로 신 감독을 소개했다. 그는 신 감독은 우리가 몇 년 동안 기다려온 최고의 감독이라며 신 감독에게 모든 공이 있다. 고맙다는 글을 올렸다. 심지어는 신 감독이 인도네시아 전통복을 입은 합성사진과 함께 신 감독을 다음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는 글까지 올라올 정도로 현지 SNS 반응은 뜨거웠다. 현지 언론들도 자국의 승리와 함께 신 감독을 대서특필했다. 안타라 뉴스는 이번 승리는 신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 덕분이라며 팀 전체가 협력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주간지 템포는 이번 승리로 신 감독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아이돌로 떠올랐다. 그는 인도네시아를 아시안컵 준결승에 최초로 진출시킨 감독이라고 극찬했다. 신태용 감독 이전에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 역시 축구 변방 국가 베트남을 단숨에 아시아의 다크호스로 성장시키며 박항서 신드롬을 일으켰다. 박 전 감독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베트남 역사상 최초로 4강 진출에 성공했고 2019년에 치러진 동남아시안 시 게임에서는 60년 만에 베트남의 우승 트로피를 안겨준 바 있다. 2. 아직은 모른다. 인이 4강 신화 신태용 감독의 재계약 여부에 애타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축구팬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신태용 감독의 재계약 성사 여부다. 2024년 들어 영법 후 큰 선물을 안기고 있는 신 감독을 되도록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아직 신 감독은 아직 사인을 하지 않았다. 신 감독은 2024년 이후 인도네시아 축구에 큰 성과를 연이어 안기고 있다. 지난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인도네시아가 자력으로 16강에 오르도록 했으며 이번 2024 AFC 카타르 U23 아시안컵에서는 4강에 진출했다. 두 성과 모두 인도네시아 축구 사상 최초의 일이다. 신 감독의 계약 기간은 오는 6월 말이다.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신 감독에게 재계약과 관련해 두 가지 최소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 그게 바로 아시안컵 16강과 U23 아시안컵 8강이었다. 4강까지 진출한 지금은 초과 달성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팬들은 이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매체 오케볼라는 신 감독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신 감독은 4강 우즈베키스탄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아직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다. 현재 말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에릭 토이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 라고 말했다. 오케볼라는 이를 두고 구두 계약으로 표현했다. 신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는 개발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은 좋은 경쟁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자 라며 자신의 성과에 대해 만족감을 보이면서도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실제로도 그렇다. 신태용 감독의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지난 26일과 통화에서 협회에서 신 감독에게 더 많은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동기부여 차원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양측이 얘기만 주고받았을 뿐 재계약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한편 신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오늘 29일 밤 11시 한국 시각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예정된 U23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대결한다. 이 경기에서 이기면 인도네시아가 2024 파리 올림픽 본선에 가게 된다. 3. K리그 출신 우즈벡 감독이 기억하는 신태용, 전략 전술 좋았던 감독, 현장 기자회견. 과거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티무르 카파제 우즈베키스탄 23세 이하 U23 대표팀 감독은 신태용 감독을 조금이나마 기억하고 있었다. 카파제 감독은 K리그에서 뛰던 시절 적으로 마주했던 신 감독을 전술적인 능력이 뛰어난 감독으로 기억했다. 카파제 감독이 이끄는 우즈베키스탄 U23 축구대표팀은 29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4 아시아 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겸 2024 파리 하계올림픽 남자축구 아시아 최종 예선 준결승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만난다. 우즈베키스탄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다.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을 거두는 동안 10골을 득점했고 실점은 단 한 번도 내주지 않았다. 중동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난 8강전에서도 경기를 압도한 끝에 2에서 0 완승을 거두며 또다시 무실점을 유지했다. 4경기에서 12골을 폭발시킨 공격력도 우즈베키스탄의 장점이다. 과거 K리그의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인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티무르 카파제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U23 감독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카파제 감독, 사진 도하, 김환 기자. 이런 우즈베키스탄을 이끄는 사령탑은 오래된 K리그 팬들, 특히 인천의 팬들이라면 기억할 만한 인물, 바로 카파제 감독이다. 2011년 인천에서 선수로 뛰었던 카파제 감독은 당시 등록명 카파제로 활동하며 리그 28경기에 출전. 4골 3도움을 기록했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인 미드필더였다. 컵대회까지 포함하면 카파제 감독은 30경기에서 5골을 넣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우즈베키스탄 연령별 대표팀의 감독이 됐다. 경기에 하루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카파제 감독은 4강전에 오르게 되어 기쁘다. 내일 힘든 경기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다. 라는 간단한 소감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우즈베키스탄 장점은 당연히 무실점 기록이다. 12골을 터뜨린 득점력도 칭찬할 만하지만 대회 내내 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우즈베키스탄이 얼마나 강팀인지를 대변한다. 과거 K리그의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인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티무르 카파제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U23 감독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카파제 감독, 사진 도하, 김환 기자. 카파제 감독은 모든 경기가 어려웠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8강전도 마찬가지였다. 내일 인도네시아와 치르는 경기 역시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전술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팀이 잘 준비됐다. 라며 무실점에 대해서는 자세를 낮춘 반면 인도네시아를 칭찬하고 경계했다. 한국 취재진은 K리그 출신인 카파제 감독에게 K리그 시절을 이야기하며 당시 성남 일화 천마, 현 성남FC 감독이었던 신태용 감독을 기억하는지, 기억한다면 어떤 감독으로 기억하는지 질문했다. 카파제 감독은 한국에서 뛰었던 건 사실이다. 신태용 감독이 전략과 전술 능력이 좋은 감독이라는 걸 안다. 그래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봐야 한다. 라면서 당시에도 신 감독이 뛰어난 감독이었음을 기억했다. 인도네시아 취재진은 한국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숫자의 인도네시아 팬들이 우즈베키스탄전의 경기장을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물었다. 카파제 감독은 개의치 않았다. 카파제 감독은 압박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많은 팬들 앞에서 치른 경험이 있고 아시안게임에서도 경험이 있다. 많은 우즈베키스탄 팬들이 우리를 응원할 것이다. 라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4. 현장 포커스, 천만다행 제주 트레이너. 관중석 뛰어 올라가 쓰러진 울산 팬 구했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초동 조치가 중요하다.
최근 축구장에서 팬들이 너무 경기에 과몰입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울산 HD와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에서도 나왔다. 울산과 제주는 28일 오후 4시 30분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하나은행 K리그 1-2024의 9라운드에 임했다. 리그 2연승 중인 울산과 2연패 늪에 빠진 제주가 격돌했는데 화력이 더 센 울산이 3대1로 웃었다. 아시아 무대 결승 진출 불발의 아쉬움을 털고 리그 연승을 이어가려는 울산과 반전이 필요했던 제주의 경기는 그야말로 치열했다. 그라운드에 쓰러지는 선수들도 생겼다. 전반 30분 최영준이 역동작에 걸려 왼쪽 무릎이 뒤틀리면서 통증을 호소했다. 빠르게 위류진이 경기장에 투입됐고 급기야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구급차로 이송됐다. 후반 11분 하프라인 부근에서 아군인 정훈과 이탈로가 충돌해 정훈이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도 일어났다. 제주 입장에서 정말 운수 없는 날이자 악재의 연속이었다. 한창 불이 붙던 후반 27분, 울산이 제주에 2-1로 역전한 상황에서 김종혁 주심이 잠시 경기를 중단했다. 2층 관중석, 경기장을 바라본 기자석 왼쪽에서 울산 팬이 쓰러졌다. 제주 벤치 뒤쪽이었다. 제주 윤재영 트레이너가 곧바로 관중석으로 뛰어 올라갔다. 쪼그려 앉아 쓰러진 환자의 위식을 확인한 뒤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울산 트레이너와 경기장에 상주하고 있는 위류진 모두 관중석으로 향했다. 빠른 상황 판단과 응급조치 덕에 관중이 위식을 찾았다. 제주 김학범 감독은 벤치에서 관중석에 팬이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윤재영 트레이너가 신속히 올라가서 상태를 살폈다고 밝혔다. 울산 관계자 역시 20대 한 남성이 과호흡 증상을 보였다. 울산 구단 관계자와 응급구조사가 함께 가보니 이미 제주 트레이너께서 응급조치를 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위식을 회복했고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생사가 오가는 긴박한 순간에 제주 윤재영 트레이너가 순발력과 판단력을 발휘해 울산 팬의 소중한 목숨을 구했다. 울산 구단 역시 빠른 후속 조치로 팬을 무사히 가족 품에 돌려보냈다. 울산은 제주 트레이너와 구단에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다.